최근에 미국이 뭐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주네 못 주네 뭐 이거 가지고 또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한국에게 핵심 기술을 못 주는 이유가 있다. 이러고 또 네. 방송에서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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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그러니까 우선 공식적으로는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공식적인 거고. 네. 그러나 다 주는 방법이 있어요. 주고 싶으면은. 예. 그 핵심 기술에 들어가는 그 노하우로 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거든요. 다 알려져 있는 예. 알려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모아 가지고 그런 핵심 기술을 만드느냐 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네. 학생은 못 가르쳐 줘.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방이라면은 뭐 이스라엘이나 그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미국이 하는 일에 항상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고 그런 네. 사람이라면 국가라면은 그런 기술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서 얻어오죠. 공개적으로 요구 자체를 요구 요청 자체를 자체를 안 하지 해요. 않고 네. 그냥 가서 얻어오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말 미국의 맹방이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맹방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때까지 그 6.25 전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기를 안 줬잖아요. 그 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 우선 북진 통일한다고 그러니까 총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우리 군을 먼저 무장시키고 네, 싶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네. 무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만 해도 한국 군이 아니라 저 경비대 캐주얼티로 유지하려는 게 미국의 그래서 내심이었다고 결국 하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칼빈이라든지 그 요만한 총이요. 네. 그리고 외정 시대에 쓰던 딱공총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밖에 없었어요. 수류탄, 뭐 박격포 몇 개, 장갑차 몇 대.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무기였어요. 근데 왜 무기를 안 줬느냐? 1949년도에 어드바이서들이 그거 하면서도 무기를 안 준 이유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까 봐 안 준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 박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이승만 박사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네. 이제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각을 씻어내기 위해서 정말 박정희 정권한테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근데 안 주면 우리 무기 개발에 뭐 이런 정말 무기 개발 능력까지도 네. 보여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기 공급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을 쌓아왔는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의심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외교예요. 네. 근데 그걸 완전히 다 까먹어버린 데가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기를 대주면 무기 기술을 대주면 그 기술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래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쌓아온 신뢰를 노무현 정권 그것을 오전에서 5년 만에 다 까먹어버린 거죠. 적어도 대미 외교에 관한 한 대미 외교가 아니고 세계 국제 외교에서 네. 다 까먹은 거예요. 반면은 어때? 북한 자기네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네. 핵무기는. 그다음에 연합사령부 폐지해. 뭐 미군 철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무기를 줘요?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줘요? 제가 미국의 학자들과 이렇게 저렇게 콘택트를 해보니까 네. 이 미국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랄까, 물론 이제 우우 성향의 학자들입니다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이건 이제 그 학자 얘기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의 정보국이 거짓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는데 네. 이게 북한에 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 진짜 정보 같으면은 어디서 흘러갔는지 추적이 어렵지만 거짓 정보 같으면은 이거는 그대로 추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하나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호의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런 그릇된 신념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다. 자꾸 이상하게 나오면 미국도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부를 믿을 수 없다. 특히 네. 좌파 정권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들어올 또는 그 다음에 들어올 정권이 좌파 정권일 수도 있고 이 좌파 정권이 북한과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사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이건 극단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좌성향의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북한의 뭐, 핵무기와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뭐, 글쎄 난뭐 내가 이런 그렇게 상상도 하는 거겠네요. 뭐 별의별 우리가 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상상을 해놓고 나서 그 상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미국의 국방 정책이고 네. 외교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그렇게 그런 사고 방식을 보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최선의로 생각을 하는 네. 거를 미국에서는 리버럴하게 생각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좀 자유 방임으로 지멋대로 생각한다는 그런 식인데 미국은 외교 국방 정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공화당, 민주당 그건 구분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갈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CSIS에 가서 연설이 그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CSIS는 차기 정권이 공화당이 들어올 경우에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 정권과 일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그런데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연설이 중요하다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무현 정권 5년에 붕괴된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네. 또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 걸릴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행동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그냥 상당히 아슬아슬한 발언을 하는 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친노 세력의 핵심들 가운데는 아주 정말 지독한 반미 분자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정당 체제가 유지된다면은 또 그런 정당이 항상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에는 이 한미 관계에서 한미 국방 문제에서 공조는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진아해에서 그 산호초를 그건 네. 우리는 당연히 미국 편 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 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도 우리 외교부는요. 네. 중국이 정말 국제 관리에 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이게 좀 뜨뜻미지근한. 네. 저는 지금요. 내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다음 월요일 날 그 아베하고 만나잖아요. 네, 네 정상회담이 이제 3년 만에 그래서 드디어. 네, 30분 만나고 런치온도 뭐 네, 밥도 안 먹는 밥도 안 걸로. 먹고 뭐 네.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30분 만나서 커피 마시고 티 마시든지 그러고 헤어지는 건데 우리가 내가 어디 보니까 1589년도 네. 그 내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 선조가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보냈죠.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대단한 푸대접을 받고 왔죠. 네. 정말 망신을 당하고 왔다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400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진왜란 전인가요? 임진왜란 전이죠. 전이죠. 네, 네. 임진왜란 전에 그 황윤길이하고 김성일이하고 갔다 네. 와서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반드시 침략, 네. 할 것이다라고 네.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서로 반대되는 그 두 사람의 소속 당파가 달랐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정말 푸대접 받고 홀대 받고 왔단 네.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번에 아베가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홀대를 받고 간다. 그거는 일본의 말하자면은 일본의 최고 리더예요. 수상이에요. 일본의 수상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가서 홀대 받고 왔다. 근데 바로 그 전날 그 중국의 수상한테는
주석할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네, 아주 나왔다. 대단한 환영을 해줬다. 네. 그러면은 그것이 역사에 남아가지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다. 역사가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고요. 박근혜 대통령 자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네.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일본 사람들 옹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는 한국은 동방의 예의 국가? 예, 동방 예의지국. 예의 지국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면 동방의 물의 지국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동방 물의 지국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 한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일전에- 야당이 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네. 무슨 교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친일 미화한다고 욕먹을까 봐 안 해? 그럼 왜 만나요? 만나질 말아야죠. 아베를 불러놨으면 손님을 불러놨으면은 접대를 할 줄 아는 게 그게 동방 예의지국에 손님 불러다 놓고 나서 그렇게 푸대접하는 것이 푸대접해 놓고 얼굴 들고 다닌다? 난 그거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스태프들이나 어드바이서들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로만 차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외교부 관계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네. 이스라엘이 그 앞 범퍼에 있는 데가 좀 찌그러진 차로 영접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오다가 사고를 당한 거냐 네. 이제 그 뉴스 화면을 보고 네. 이렇게 그 관계자에게 전화로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네. 이스라엘이 뭔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어서 네.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저게 외교적 방법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아베를 불러놨으면 환대를 해야 돼. 네. 저게 뭐예요 도대체? 저거를 왜 언론에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일전에 그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수상이 네. 현역 때 방한을 해가지고 네. 연설을 할 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일본 수상 나카소네 야스히로입니다. 네. 한국어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연습을 해가지고 네. 네. 그때 기록을 보니까 일본 수상이 한국어로 연설한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우리나라의 그 네.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을 과거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한 모든 것을 네. 이걸로 한 방으로 일본 아베를 푸대접함으로써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야, 그 외교라는 게 이런 면에서 참 무서운 그럼요, 거로군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 네.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딱한 일이에요. 내가 어저께 쾌도남마 가서 잠시 얘기는 했고 원래 어제 뉴스와이에서 내가 작심을 놓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질 못했어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잘못하는. 오늘 작심하고 이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이거 올려놓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부로 들어갈 거네.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베하고 회의를 취소를 해야죠.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하느니만 못하다. 안 하니만 100배 못하죠. 네. 야, 이게 방금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 말씀하시고 또 요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조선통신사랑은 왕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왕의 말하자면 특사가 갔는데 그런 식으로 푸대접했다. 그런 식으로 푸대접한 것이 400년 지난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번에 아베가 가서 아베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대일본국의 수상이 가서 한국 대통령한테 아주 된통 푸대접 받고 네. 왔다. 야, 그러고 보면
과거에 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디스맨이라고. 아, 그거는 아들. 네. 아, 들 부시 때였죠. 아들 부시 네. 때인데 굉장히 그건 또 달라. 비외교적인 그러지는 표현이 예, 아닌가요? 친근감을 표시한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거는 네. 친근감을 표시한 거고, 네,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고요. 그 얘기하고 이 얘기,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대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해줄 건 다 아무튼 해줬다고. 국빈 대우도 네, 다 받고 하고 뭐 다 네, 했어요. 공식 방문 대우도 네, 그러면서 받고. 아, this man 네. is my friend, 뭐 예. 이렇게 얘기, 그거는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아베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든지. 네.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의전상의 대우를 다 해주고 다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순간적으로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영원히 동방의 무례지국으로 만들고 있는 네. 거예요. 나는 오늘은 이걸로 그만둡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상회담 하고 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나 손익계산이 있을 테니까 그때 와서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네, 그건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이거는 빨리 좀 내가 뭐 이제 오늘 이번 주는 방송 계획이 없으니까 더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수십 년 쌓아온 한미 간 국제적인 그 한 입에 신뢰를 다 털어놓고 다 잃어버렸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됐다가 더 전혀 안 무서운 돼.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방 예의지국이 동방 무례지국으로 네. 향하고 있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알게 하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뭔가 백척간두의 끝에 서 있는 이런 기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